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박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아마존 키네시스와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인데요. 간단하게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바로 키네시스 스트림즈와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버려졌던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은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얻고 있는데요. 여기 기술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적용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용자나 웹 클릭 스트림을 분석을 해서 사용자의 취향이나 성향을 분석해 그 최적의 광고나 아니면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피드나 아니면 토픽들을 분석해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해 업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띵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시스템의 어떤 로그,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로그, 그리고 다양한 웹 로그들을 분석해서 침입 탐지용으로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 회기를 식별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 나와서 소개해드린 어떤 예제들은 대부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든지 아니면 준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예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추세인 듯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처리 패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에 있는 이벤트를 바로바로 분석하는 스트림 처리 패턴과, 또 데이터 스트림 내에 있는 이벤트를 짧은 주기 동안 모아서 처리하는 마이크로 배치 패턴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패턴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그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드웨어 에러 같은 것을 사전에 디텍트해서 신속하게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의 재고 상태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알려야 되는 그런 업무에는 스트림 처리 패턴이 적합하겠고, 부정행위 식별처럼 일정 활동 로그를 모아서 분석하는 그런 업무에는 마이크로 배치 처리 패턴이 적합하겠습니다. 예, 이런 그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오픈소스 툴들이 이미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나 스팍, 스톰, 카프카, 일라스틱 서치,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거나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툴들을 이제 일정 기간 사용해 보셨던 고객들은 하나같이 운영이랑 관리상의 어떤 문제를 호소하곤 하십니다. 예, 이런 툴들을 좀 그 학습하는 거 익숙하게 하는 데까지 어느 일정 시간도 소비해야 되고, 또 실 업무에 이렇게 투입하게 되면 또 클러스터를 확장하거나 또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라도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 손실 없이, 그다음에 업무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 없이 신속하게 복구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도 있고,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 관리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에 더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분석 관련된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 다양하게 내놓았습니다. 관리형 하드 서비스인 EMR이나 뛰어난 내구성과 확장성을 제공해드리는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다음에 관리형 노에스케일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딥,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사용하시고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키네시스 스트림즈와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네시스 스트림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예, 키네시스 스트림즈는 모바일 단말기나 웹 클릭 스트림과 같은 그 수십만 곳의 어떤 데이터 소스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스트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사용자는 그 API나 아니면 관리 콘솔 CLR을 통해서 간단하게 스트림을 생성하실 수 있고, 또 데이터 처리 속도나 볼륨에 따라 맞도록 또 용량도 쉽게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는 아파치 스팍이나 스톰, 또 키네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람다와 같은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적당한 컨텐츠를 제안할 수 있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키네시스 스트림스는 낮은 비용으로 어떠한 워크로드라도 간단하고 쉽게 저비용으로 구축해 드릴 수 있는 관리형 분석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키네시스 스트림은 생산자, 그다음에 키네시스 스트림,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클릭 스트림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림 데이터를 키네시스 스트림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돌아가는 PC나 아니면 뭐 일반 서버, 사물 인터넷의 띵스나 아니면 모바일 단말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키네시스 스트림스로 보낼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IT 자원도 다 생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네시스 스트림스 가운데 있는 키네시스 스트림스는 생산자가 보내는 스트림 데이터를 캡처해서 안전하게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네시스 스트림스에 들어가는 스트림 데이터는 그 데이터 레코드 단위라는 단위로 샤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샤드는 안정성,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곳의 가용 영역에 중복해서 저장이 됩니다. 분산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의 가용 영역,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발생을 해더라도 키네시스 스트림스 서비스는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제 소비자는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레코드를 읽어들여서 처리하고 또 그걸 공유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마존 웹 서비스로 전달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로직은 이 소비자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키네시스 스트림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스트림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트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은 하나 이상의 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샤드가 생성이 되면 샤드마다 파티션 키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파티션 키를 통해서 원하는 샤드에다가 데이터 레코드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의 샤드들은 처리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쓰기에 대해서는 초당 1MB, 그다음에 1000TPS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읽기에 대해서는 초당 최대 2MB, 5TPS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림에 대한 어떤 용량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스플릿을 통해서 샤드 개수를 늘려서 용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머지를 통해서 샤드 수를 줄여서 용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드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동안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최대 7일까지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작년 말 정도에 출시된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연장 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 레코드는 여러 번 재사용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키네시스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키네시스 스트림즈는 관리형 서비스이다 보니까 몇 번의 마우스 클릭이나 아니면 뭐 API나 CLI를 통해서 쉽게 생성하실 수 있고요. 인프라를 특별히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포커싱 해야 될 부분은 생성된 스트림 내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저장하고 또 읽어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예,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떤 샤드에 데이터 레코드를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 즉 파티션 키를 선택하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키네시스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키네시스를 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관리형 버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파티션 키는 그냥 랜덤하게 선택을 하셔서 가능한 한 이렇게 여러 개의 샤드의 데이터 레코드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그 소비자 어플리케이션 쪽에 위임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입력할 때 특정 파티션마다 관련된 데이터 레코드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쓴과 동시에
집계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스트리밍 맵 리듀스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스트리밍 맵 리듀스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하시하드에 대한 어떤 고려 사항을 생각을 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SQS와 비교가 자주 되어지는데요. SQS는 큐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 반면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코드가 샤드에 들어갈 때 시퀀스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한 샤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레코드에서 순서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순서가 필요한 그러한 업무에는 파티션 키를 제어하셔가지고 관련된 데이터 레코드 이벤트들을 그 동일한 샤드 키를 통해서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넣고 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액세스해서 처리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필요 없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파티션 키를 랜덤하게 생성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여러 샤드의 데이터 레코드를 분산해서 저장하시고 그리고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순서도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샤드에다가 분산해서 데이터 레코드를 쓰고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다이나모 DB와 같은 곳에다가 전역 시퀀스 번호를 관리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특정 샤드에다가 데이터 레코드를 집어넣는 정책이 결정이 되셨다면 실제로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 보셔야겠죠. 예, 키네시스 생산자는 풋 API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레코드를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레코드는 최대 1메가까지 가능하고요. 두 가지의 API를 지원하는데요. 풋 레코드는 단일 레코드를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저장하는 그런 API고 풋 레코드스 API는 한 번의 콜로 여러 개의 데이터 레코드를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API 중 일반적으로 한 번의 콜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샤드에 저장하실 수 있는 풋 레코드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최대 500개의 레코드를 한 번의 콜로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레코드는 1메가까지 가능하고 전체의 그 요청은 5메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이 풋 레코드스는 오토믹하게 동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콜에 의해서 쓰여지는 데이터 레코드가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풋 레코드스를 호출한 이후에 리턴 값을 좀 조사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실패한 부분은 재송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바 SDK를 이용을 하셔서 개발을 하셨다면 풋 레코드 리절트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리턴된 어떤 값을 조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일드 레코드 카운트라는 파라미터를 참조하셔서 그 카운트가 0이 아니면은 실패한 레코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제 그 레코드들을 조사하셔서 에러 코드가 널이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널이 아닌 경우는 후속 풋 레코드스에다가 그 레코드를 추가하셔서 재존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풋 레코드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셨을 경우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레코드를 일정 부분 이렇게 수집하는 부분 그리고 전송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조사하셔서 실패한 것들은 다시 재존송해야 되는 부분들을 개발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약간은 좀 번거롭고 귀찮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작년 가을 정도에 키네시스 프로듀서 라이브러리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KPL은 여러분들의 그 소비자 애플리케이션과 스트림 API에서 데이터를 쓰는 측면에 어떤 포커싱을 맞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풋 레코드스로 그것을 전송하고 또 내부에 있는 그 재존송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동작해서 실패한 레코드들을 자동적으로 재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돼서 키네시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배치 처리된 데이터 레코드는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어지는 키네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 분해해서 처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네시스 프로듀서 라이브러리 자체적으로 이 생산자에서
필요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을 자동적으로 클라우드 와치에다가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에 가셔서 생산자 쪽의 어떤 성능 지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즈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방법들도 제공해 드립니다. 특별하게 생산자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만으로 이제 서버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쉽게 전송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키네시스 에이전트는 아마존 리눅스 2015년 9월 버전이나 그 이후 버전, 그다음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이상 버전에서 설치가 가능한 스탠드얼론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어떤 파일, 어떤 로그 파일을 어떤 스트림에다가 전송할 것인가라는 것만 설정을 하시면 끝입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플룸이나 플루언트 데이와 같은 로그 컬렉터를 이용을 하셔서 시스템에 있는 로그나 아니면 데이터들을 프리배치 형태로 키네시스 스트림즈에다 전송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로그4j 그 로깅 유틸리티를 이용을 하셔갖고도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데이터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 지금 그 다음부터는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네시스 스트림즈의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부분을 이제 소비자라고 했는데요.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API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get API인데요. 이 get API는 샤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get recordes랑 get shard iterate라는 API가 제공되어지고요. get recordes는 실제로 데이터를 한 샤드에서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요. 또 get shard iterator는 한 샤드 내에서 읽고 와야 될 그 위치를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데요. 특정 시퀀스 번호부터 읽어온다든지, 특정 시퀀스 번호 이후부터 읽어온다든지, 아니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읽어온다든지, 가장 최근의 데이터부터 읽어올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키네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get API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한 샤드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들을 간소화하고 추상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키네시스 스트림즈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KCL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 KCL을 이용해서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는 작업자, 워커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샤드마다 각 하나씩 워커가 1대1로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스타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샤드가 증가하거나 샤드가 감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키네시스 작업자들도 증가하고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작업자가 어떤 샤드 내에서 데이터를 읽어왔는지 이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KCL 내부에 체크 포인트라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자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리스타트가 된다든지 실패가 돼서 재시도 된다든지 했을 때도 마지막에 읽었던 데이터부터 다시 읽어와서 안전하게 재시도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예, 키네시스 스트림즈는 아파치 스파크와도 연동해서 처리되어질 수 있는데요.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있는 스트림 데이터를 EMR 위에 스파크에 올려서 인메모리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설명했던 KCL을 이용해서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분산 환경에서 처리가 굉장히 단순화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 실시간 처리 분석을 하시는데 아파치 스톰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스톰의 스트림 입력 소스인 스파우트와 키네시스 스트림을 연결해서 키네시스 스트림에 저장된 스트림 데이터를 스파우트에 자동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GitHub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키네시스 커넥터 라이브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바 코드로 되어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 금방 현업에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AWS 람다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하고 고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서비스죠. 예,
그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정해놓은 그 람다 펑션들이 자동적으로 또 신속하게 실행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쉽게 구축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서버레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키네시스와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동을 했을 때 이제 람다가 키네시스 스트림을 계속 이렇게 폴링하고 있다가 데이터 레코드가 저장이 되어지면 매핑되어지는 람다 코드가 호출이 되어져서 그쪽으로 해당된 데이터 레코드가 파라미터로 전달돼서 이제 처리되어지는 형태로 동작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즈의 아키텍처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넣는지, 그리고 넣어진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생산된 키네시스 그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들은 AWS SDK나 아니면 KPL 또 다양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 레코드를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보내어져 있는 스트림 데이터를 키네시스가 캡처해서 안전하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들은 get API나 아니면 KCL, 그리고 뭐 키네시스 커넥터 라이브러리나 여러 가지 오픈 소스 기반의 그 실시간 그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고객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즈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업무에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고객 사례를 몇 가지 보실 건데요. 글루 같은 경우는 디어 헌터와 같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2010년 이후에 10억 개 이상의 글로벌 설치가 되어져 있고, 현재 하루 그 DAU가 400에서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단말기나 아니면 게임 서버, 그리고 사용자들의 게임 참여 데이터들이 하루에 7억 개에서 20억 개의 이벤트가 발생되어지는데, 이것들이 47개의 샤드로 구성된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하시는데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스톰입니다. 스톰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는 MySQL에 저장이 되고 그것들을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예, 키네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1차 가공한 다음에 S3에 저장하고 그것들은 시배치 처리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시간 데이터 분석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로 이제 에드텍입니다. 에드텍. 데이터 슈라는 곳도 광고에 대한 스트림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 처리하는데 키네시스 스트림즈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광고 교환 정보나 리얼타임 비딩 정보, 리타겟팅 정보들을 그게 이제 하루 한 주에 3억 개 정도 발생되어지는데 100개의 샤드로 구성되어져 있는 키네시스 스트림즈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아카이버를 통해 가지고 S3에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데이터들은 배치 처리가 되어지면서 빅데이터 분석이 되어지고요. 밑에 있는 부분처럼 KCL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이 되고, 이것들은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소노스라는 커넥티드 디바이스 회사 사례인데요. 이 소노스라는 곳은 하이파이 스피커를 인터넷에다가 물려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음악 청취 정보나 아니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정보, 그다음에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의 펌웨어 로그 정보를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계속 누적을 해서 그것들 분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KC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차 가공하고 S3에 그 정보를 저장하고 나서 EMR 위에 올라가 있는 스팍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는 스플렁크나 일라스틱 서치의 키바나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즈에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 앞전에 이제 소노스 사례처럼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실시간 분석 업무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일라스틱서치는 2010년에 오픈소스로 시작한 검색 및 분석 엔진입니다. 아파치 루스틴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게는 노트북 수준의 PC 한 대부터 많게는 수백 대의 서버로 분산 클러스터로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제이슨 기반의 데이터 스토어를 가지고 있고 또 REST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라스틱 서치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로그를 쉽게 수집을 하고 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러한 풀 에코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로그 형태,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쉽게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로그스탯이 그리고 일라스틱 서치가 분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키바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지는데요. 이러한 그 제품들의 앞자를 따서 ELK 스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ELK 스택을 통해서 강력한 실시간 분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3층에서도 일라스틱 서치 부스가 있더라고요. 아마존 일라스틱 서치는 이러한 오픈소스 기반의 일라스틱 서치를 클라우드 상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일라스틱 서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존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쉽게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을 생성하실 수 있고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일라스틱 서치가 제공해드리는 ELK 스택을 그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접근 제어 서비스인 IAM과 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사용자 접근 제어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의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는 단순히 일라스틱 서치의 클러스터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라스틱 서비스의 클러스터가 있죠. 이 일라스틱 서치의 클러스터는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는 전체 클러스터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데이터 노드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REST API 호출을 지원하는 단일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단일 엔드포인트는 앞쪽에 있는 라우트 53과 가운데에 있는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IAM과 통합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 트래픽에 대한 접근 제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클라우드 트레일과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전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을 모니터링하고 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인덱스는 우리가 검색하고 있는 데이터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는 다중의 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샤드에 우리가 검색해서 얻으려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큐멘트들은 이 도큐멘트를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3개의 인스턴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 클러스터에 2개의 인덱스가 있고요. 각각의 인덱스는 3개의 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샤드와 그다음에 1개의 리플리카 샤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로 구성되어져 있는 프라이머리와 리플리카 샤드는 같은 인스턴스에 저장이 안 되도록 분산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의 인스턴스가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리플리카 샤드가 프라이머리로 프로모트돼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가 IAM과 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강력한 접근 제어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IAM에 관련된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자 기반의 접근 권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린시플 그 파라미터 부분에 아마존 웹 서비스 계정과 그다음에 IAM 사용자를 기술함으로써 어떤 사용자들이 이 아마존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에 대한 그 HTTP 메소드나 아니면 이 도메인을 관리하기 필요한 관리용 서비스들을 접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액션 파라미터 부분에 관련된 API, REST API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소스 파라미터 부분에도 어떤 도메인 그리고 어떤 도메인의 인덱스를 접근 제어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기술함으로써 인덱스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 권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P 기반의 어떤 접근 제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프린시플 항목 부분에 아스테리스크로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컨디션 부분에 소스 IP를 쭉 나열하심으로 해서 IP 기반의 접근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키네시스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의 아키텍처에서 강조할 부분은 키바나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바나 3와 키바나 4 대시보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을 생성하게 되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엔드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는 API 엔드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키바나 URL이 납니다. 그래서 이 키바나 URL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키바나 대시보드가 키바나 4 대시보드가 화면에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의 키바나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도 그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몇 분의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쉽게 생성하실 수 있고요. 또 관리도 뭐 특별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데이터를 어떻게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에 로딩할 것인가, 저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라스틱 서치 API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인덱스를 생성한다든지 포스트 API를 통해서 생성된 인덱스에다가 하나의 단일 도큐멘트를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벌크 포스트 API를 이용해서 다중에 여러 개의 문서를 한꺼번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 쿼리를 통해서 올려진 문서들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그스태시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로그스태시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로그나 이벤트들을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으로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올려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노드나 로그스태시 포워더에서 전송되어지는 로그스태시 인덱스로 전송되어지는 데이터들을 변환해서 일라스틱 서치로 쉽게 로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로그스태시 아프 플러그인은 저희가 GitHub에 이미 올려놓았으니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키네시스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AWS 람다를 이용해서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 도메인으로도 데이터를 로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3나 뭐 다이나모DB, 키네시스 스트림스의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면 람다 펑션이 호출이 돼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로 올리는 그런 형태이고요. 역시 GitHub에 관련된 샘플 코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를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 로그나 애플리케이션 로그, 그다음에 커스텀 로그들을 통합하시는 용도로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를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S3나 뭐 ELB, VPC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도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분석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저장되어져 있는 다양한 로그들을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 리전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쉽게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올 1월 달에 AWS 클라우드 행사에서 이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게이밍 팀의 솔루션 아키텍트가 소개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몇몇 고객사에서 이미 이러한 이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계시는데요. 게임 내부에 이벤트를 이제 발생을 시켜서 그것들을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통해서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다시 게임에 적용을 해서 좀 더 실감나는 게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람다와 SNS를 통해서 게임 사용자들에게 인게임 이벤트를 공지하고 사용자들이 게임을 막 하게 되면 그 게임 참여 데이터들을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받고 키네시스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람다가 호출이 돼서 그것들을 일라스틱서치 서비스 도메인에 이제 입력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뭐 아이템을 더 많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게임에 다시 적용해서 게임을 좀 더 흥미있게끔 만드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마존 그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와 키네시스 스트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관리형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인프라를 관리하는 그러한 부담에서 좀 해방이 되시고 또 실시간 그러한 데이터들을 쉽게 수집을 하시고 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접하셔서 좀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